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내셔널리그를 기준으로 1976년 신시내티 이후 49년 만에 리핏팀이 된 다저스는 내셔널리그 최초의 3핏에 도전합니다. 지금까지 3핏 이상을 한 팀은 1949년부터 1953년의 양키스, 1936년부터 1939년의 양키스, 1998년부터 2000년의 양키스, 1972년부터 1974년의 오클랜드 4팀뿐이며 모두 AL팀입니다. 선발의 힘으로 우승한 다저스는 커쇼의 은퇴에도 선발이 넘칩니다. 야마모토, 스넬, 오타니, 글래스나우, 슈엔, 사사키에 게빈 스톤, 리버라이언, 카이러트가 돌아오고 로블레스키와 랜던 넥을 포함하면 11명입니다. 다저스를 힘들게 했던 불펜은 스캇, 트라이넨, 필립스, 베시아, 반다, 그라테롤, 스튜어트, 기존 계약 7명에 엘리케스, 캐스파리어스, 클라인, 드라이어, 저베이스와 바비 밀러까지 마이너 옵션이 있는 6명, 스톤, 라이언, 허트, 로블레스키, 랜던 넥, 선발 예비자원 5명을 포함하면 18명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펜 보강을 고려 중인 다저스는 에드윈 디아스보다는 데빈 윌리엄스의 시선이 쏠려 있고 윌리엄스도 비싸질 경우 고쳐 쓸 수 있는 1년 계약 투수를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다저스의 가장 큰 문제는 타선, 주축 선수들의 고령화입니다. 18회까지 진행된 6시간 39분의 3차전이 다저스의 승리로 끝난 후 다음날 게레로는 아기처럼 자고 일어났다. 동료들도 다들 푹 자서 컨디션이 좋다고 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론토는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4, 5차전을 승리합니다. 다저스는 3차전을 승리했지만 메이저리그 최고령 야수진은 피로를 감당해내지 못했습니다. 다저스는 5차전 후 휴식이 큰 도움이 됐고 6, 7차전을 승리합니다. 사실 다저스는 신시내티를 상대로 18점을 올린 와카 시리즈 2경기를 제외하면 평균 3.6득점에 불과했고 팀 타율은 2할 1푼 3리에 그쳤습니다. 내년 다저스 타선은 한 살씩을 더 먹게 됩니다. 다저스에게 가장 확실한 도움이 될 선수는 카일 터커입니다. 하지만 터커의 문제는 PS 성적이 좋지 않다는 걸 떠나 너무 비싸다는 데 있습니다. 다저스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현재 3억 2천만 달러이기 때문에 사치세 4차 기준인 3억 4백만 달러를 이미 넘어 있습니다. 다저스는 3년 연속 초과팀이고 4차 기준을 넘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 마냥 50%에 60%가 더해져 초과액의 110%를 내야 합니다. 만약 터커에게 3천만 달러 연봉을 주면 110%인 3,300만 달러를 사치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6,300만 달러를 주는 셈이 됩니다. 이는 다른 선수와 계약해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부터 다저스의 큰 지출은 그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터커가 기간보다 연봉을 중시한다면 다저스의 관심은 커질 수 있습니다. 하퍼와 마차도가 FA가 됐을 때 시장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수모에 가까운 제안을 받고 워싱턴을 나온 하퍼는 자이언츠의 12년 3억 1천만 달러와 필리스의 13년 3억 3천만 달러 중 1년이라도 더 긴 필리스를 택합니다. 하퍼는 기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보라스가 원하는 옵트아웃도 넣지 않았습니다. 반면 10년 3억 달러 계약을 맺은 마차도는 4년 후 옵트아웃을 넣었고 11년 3억 5천만 달러를 추가로 받아 15년 4억 7천만 달러 계약이 됩니다. 하퍼는 필리스에게 기간을 더 늘리는 계약 재조정을 하자고 했다가 까였고 얼마 전에는 돈브로스키 사장이 실망스러웠다는 식으로 말해 분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퍼가 시장에 나왔을 때 프리드먼은 3년 1억 3,500만 달러와 4년 1억 6,800만 달러를 제안합니다. 3년이면 4,500만 달러 연봉, 4년이면 4,200만 달러 연봉이었습니다. 하지만 기간을 중요시한 하퍼가 받아들일 리 없었고 터커 역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터커보다 덜 비싸고 계약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매물은 코디 벨린저입니다. 현지 매체들은 터커의 계약을 11년에서 12년 이상으로 벨린저는 5년에서 6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봉을 높여준다면 30세부터 34세 시즌에 해당되는 5년 계약도 가능해 보입니다. 옵트아웃을 사용하고 양키스를 나온 벨린저는 다저스에서 논텐더를 당한 후 1년 계약과 2년 계약을 맺은 셈이 됐습니다. 벨린저가 다저스에게 맞는 핏인 건 중견수 수비가 가능하며 일루도 볼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현재 다저스의 중견수 자원은 파에스와 에드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드먼은 지난 겨울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발목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파에스 한 명입니다. 김혜성이 중견수가 가능하면 좋지만 플러스 수비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다저스 입장에서 벨린저가 좋은 건 첫 2년 동안 외야수를 맡다가 2년 후 프리먼의 계약이 끝나면 1루를 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팜이 1위인 다저스는 특히 외야 자원이 넘치고 있습니다. 호수의 데폴라와 자이어 호프 외에도 포수에서 중견수로 변신해 팀 1위에 오른 에두아르도 퀸테로, 럭스 트레이드로 얻은 마이크 시로타가 1위부터 4위 유망주들입니다. 벨린저는 첫 2년을 외야로 뛰다가 이들 중 자리를 잡는 선수가 나타나고 프리먼의 계약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1루로 갈 수 있습니다. 벨린저는 다저스를 나갔을 당시와 완전히 다른 타자가 됐습니다. 신인왕을 차지한 2017년부터 리그 MVP가 된 2019년까지 벨린저는 WRC 플러스 140과 장타율 559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3년간 WRC 플러스 78과 장타율 376에 그칩니다. 벨린저는 다저스를 나간 후 3년간 WRC 플러스 121과 장타율 477을 기록합니다. MVP 시절을 생각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성적입니다. 중간 3년 기간 너무 많은 삼진을 당하며 벨풍기로 불렸던 벨린저는 삼진율을 3년씩 나눠서 보면 22%, 25%, 15%입니다. 풀사이드로 깊게 치고 반대편으로 짧게 치는 두 명의 타자가 한 몸에 들어있다고 한 프리드의 평가는 벨린저의 현재 상태를 나타냅니다. 한 가지 우려할 만한 점은 올해 벨린저가 홈 152와 원정 97로 양키 스타디움에서 엄청난 이득을 본 타자였다는 겁니다. 벨린저는 홈에서 OPS 909인 반면 원정에서는 715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다저 스타디움도 타자 친화 구장이기 때문에 문제일 건 없습니다. 다저스를 떠나 있는 동안 두 딸의 아버지가 된 벨린저는 스카츠데일에 거주하고 있어 서부 생활을 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키스는 그리샴이 남은 데 이어 벨린저도 잡겠다는 입장입니다. 벨린저에 대한 간절함은 양키스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저스가 벨린저에게 관심이 있는 이유는 컵스 입단 후 시작된 변화가 다저스도 마음에 들기 때문입니다. 삼진을 적게 당하고 인플레이 타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타자가 필요하다는 게 월드 시리즈에서 토론토 타자들을 상대하며 뼈저리게 느낀 부분입니다. 파에스와 테오스카의 너무 많은 삼진을 중화시켜줄 타자가 필요한데 벨린저는 그런 타자가 됐습니다. 반면 해리슨 베이더는 더 짧은 계약과 더 저렴한 연봉, 더 뛰어난 중견수 수비가 따라오지만 27%에 달하는 삼진율은 다저스가 원하는 타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벨린저에 다저스가 관심을 보이는 선수들은 스티븐 콴과 브랜든 도노반입니다. 콴은 RS, 제이콥 윌슨과 함께 삼진을 가장 당하지 않는 선수이며 수비를 가장 잘하는 좌익수입니다. 하지만 장타를 기대하기 어렵고 4시즌 중 2시즌이 99인 점은 불안한 부분입니다. 역시 삼진을 잘 당하지 않는 도노반은 훨씬 안전한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견수는 어렵지만 코너 외야와 함께 2루, 유격수, 3루를 볼 수 있는 슈퍼 유틸리티 자원입니다. 도노반은 김하성에 앞서 유틸리티 골드글러브를 수상했습니다. 좌타자인 도노반이 오면 김혜성은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틸리티를 좋아하는 프리드먼 단장이라면 또 카디널스에서 도노반을 데려와 에드먼과 포지션 공유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저스가 어떤 타자를 영입할지 혹시 벨린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에인절스와 볼티모어는 1대1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볼티모어는 차기 에이스로 기대됐던 그레이슨 로드리게스를 주는 대신 테일러 워드를 받았습니다. 로드리게스는 FA까지 4년이 남았고 워드는 1년이 남았습니다. 좌익수 수비가 나쁘지 않은 워드는 올해 36홈런 103타점으로 홈런 타점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볼티모어는 타일러 오닐이 부진하면서 중심 타선에 배치될 우타 외야수가 필요했습니다. 한때 파이프라인 6위였던 쥐로드는 더딘 성장을 보여주다가 팔꿈치 수술과 대원근 부상으로 올해는 한 경기도 던지지 못했습니다. 37홈런 97타점의 커리어 시즌을 보냈지만 중견수 수비가 너무 심각했던 아델을 코너로 보내야 하는 에인절스는 쥐로드를 긁어볼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트레이드로 생각됩니다. 에인절스는 중견수 영입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